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왜 몸을 그렇게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얼굴은 많이 연습해서 어느 정도 그릴 줄 아는데 몸 그리는 걸 정말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말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팔이 꺾인다고 1차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근육의 움직임과 그리고 살이 접히는 부분, 살이 펴지면서 뼈가 튀어나오는 부분, 관절이 돌아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몸을 그리긴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관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관절을 기준으로 살이 접히고 뼈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관절을 기준으로 몸을 그리게 되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얼굴 아래 목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냥 원기둥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턱 아래랑 연결되어 있는 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이 또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개가 돌아갈 때는 이 목 안에서도 되게 복합적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큰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림들이 꼭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과 어깨가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관절 사이에 승모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이 형성이 돼 있으면은 이 옆에 승모근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과 어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승모근이 있고, 승모근은 그냥 삼각형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가 나오게 되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로 돼 있지 않고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어깨에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부분이 관절 부분인데 이 관절을 기준으로 꺾여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깨 쪽과 첫 번째 팔 부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아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슴과 연결되게 그려줍니다.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몸이라는 게 정말 많이 나눠져 있고 이런 근육과 근육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그리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 부분이 접히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뼈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접히니까 조금 더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사실 몸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도 그려야 되는데 손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얼굴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게 그려주세요. 손을 너무 작게 그리면 얼굴이 엄청 커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손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시고 이 손 연결 사이에 튀어나오는 관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것들을 되게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얼굴만하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작지 않게 그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 마디를 기준으로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모든 게 이 관절 기준으로 그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팔을 하나 그리는데도 정말 많은 굴곡이 들어가요. 손과 팔 사이에 이런 관절이나 이 손가락 사이 안에서 관절, 그리고 팔 안에서도 이 꺾일 때마다 굴곡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늘어나 있는 부분은 더 튀어나오고 앞부분은 더 주름이 많이 생기고 튀어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광배 부분, 그리고 여기 안에도 정말 많은 게 있어요. 일단 쇄골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가슴 가운데 갈라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광배와 이 복근 부분도 분할이 되어 있고 정말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팔 따로, 그리고 뭐 복근이면 복근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모든 걸 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그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몸을 그리는 데는 아마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투자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끝부분 튀어나오겠죠,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로 이 몸을 그릴 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트릭처럼 편하게 그리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조금 더 이제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레퍼런스 자료에도 이런 팔 하나나 몸 하나 그리고 다리 하나까지 분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공부해 주시고, 이 특히나 관절 정말 유의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왜 몸을 그리기 어려워하는지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아예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옷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옷 주름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을 그릴 때 간단히 러프한 형태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팔을 한번 꺾고 있는 옷 형태를 그려볼게요. 주름 다 빼고 그냥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꺾이는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이 꺾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옷을 그릴 때 나머지 외곽은 심플하게 그리되 이 꺾이고 주름이 생기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려주면 되게 좋아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강약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이 대비 효과가 생기면 그림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림의 임팩트가 더 좋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옷의 이 흐름을 먼저 볼게요. 일단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이쪽은 원근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작아지고, 이 부분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너무 끊어서 그리면 주름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일단 이 중간 부분에 한번 꺾이는 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옷이 여기서만 꺾이는 게 아니라 꺾임으로 인해서 이쪽이 더 울 거예요. 더 접힐 거니까 큰 흐름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접히는 거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쪽이 페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울면은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페인 부분 하고, 여기가 꺾이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이 주름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생겨야 돼요. 주름의 단계가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이 주름으로 인해 여기가 생기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 주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처럼 튀어나온 데가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연결되게 해서 여기가 튀어나온 데,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다시 아까 말했듯이 계단처럼 뭐 이렇게 분리해서 이 부분이 꺾인다는 거를 정말 많이 보여주면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임팩트가 있게 꺾인다는 걸. 그리고 다시 크게 빠지도록 하나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부분이 정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옷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뭐 손을 그려서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가장 꺾여 있는 부분이 손에 가려져 있어서 많이는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외곽 라인을 그려줍니다. 뭐 여기는 바지가 되겠죠. 그리고 깃도 그려주고, 깃은 크게 뭐 울진 않고 이 꺾이는 부분만 이렇게 주름을 좀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애매해 보이잖아요. 외곽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곽을 어둡게 잡아줍니다. 저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적으로도 잘 그려 보여야 돼서 이렇게 외곽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외곽을 그린 후에 가장 꺾이는 부분이 많은 곳에 한 번 더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겠죠? 이 꺾이는 부분만 강조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나머지보다 이 부분을 더 어둡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한번 다음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걸 그려볼 거냐면은 팔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그려볼 거예요. 보시면 이런 형태의 옷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형태의 옷의 주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옷의 주름이 당연히 이 왼쪽으로 쭉 빠지겠죠. 그러면 옷의 형태를 간단히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외곽을 그리고 이 주름이 뒤집어진 V자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꺾이는 부분이 가장 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삼각형 그리듯이. 그리고 이 양쪽 끝부분은 그냥 그려주되 이 주름이 밑에 생긴 부분은 당연히 이 꺾이는 거에 맞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그려야겠죠. 주름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외곽을 조금 어둡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장 꺾이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외곽 라인, 이 꺾이는 부분 이런 것들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나쁘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을 올리고 있는 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손을 올리고 있다 하면은 옷에 주름이 어떻게 생길까요?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일단 옷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주름 많이 생기는 곳은 또 이런 식으로 꺾일 거예요. 여긴 주름이 꼭 생기고 팔 부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올라갈 때는 특히나 이렇게 내려오는 주름이 있고 꺾이는 부분은 변하질 않아요. 그냥 주름이 많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단 외곽부터 잡아야겠죠. 외곽은 다 어둡게 먼저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곽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꺾이는 부분에 주름을 어둡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주름도 그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이 주름에 의해서 외곽이 또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주름에 의해서 외곽 라인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주름이 다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주름들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외곽이랑 주름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름으로 인해 옷의 외곽들이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꺾이는 어두운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은 주름이 다 있으면 좋아요. 이 팔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름을 추가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금만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완전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옷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 같은 경우는 주름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외곽 라인입니다. 옷 같은 경우는 주름이 생기고 변화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외곽 라인이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옷 재질이 엄청 뻣뻣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엄청 변화가 많이 생겨요. 일단 그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옷을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바로 옷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먼저 정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몸통, 그리고 팔, 이 사이즈 안에서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옷부터 바로 그리게 되면 생각보다 형태를 맞추기도 어렵고 사이즈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러프하게 전체적인 형태부터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둘씩 추가를 해줄 겁니다. 뭐 와이셔츠를 그린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옷깃, 그리고 옷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작은 부분들이에요. 옷은 기본적으로 몸의 형태보다는 더 밖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목 외곽 라인이 더 안쪽에 있고 이 옷에 있는 깃 부분이 더 위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계속 형태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깨 부분, 이 승모근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옷이 조금 껴요. 그럼 끼는 부분으로 주름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이 끼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풀어지겠죠. 대신 주름은 너무 어둡게 그리지 마시고 이 외곽 라인 기준으로 어둡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튀어나오고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옷이 풀어져요. 왜냐면은 이 어깨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어깨 부분이 가장 달라붙고 나머지는 풀어집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풀어지고, 저희는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겨드랑이가 가장 많이 낍니다. 그럼 겨드랑이도 당연히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겨드랑이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말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리게 되고, 만약에 옷이 접혀 있다고 하면은 이 접은 부분을 표시를 해줘요. 러프하게 연하게 잡아주고, 이 부분이 접혀 있으니까 끼겠죠. 그러면은 옷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옷이 말려 있고 가장 달라붙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옷 외곽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외곽도 그냥 직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이 한 번 더 말려요. 이런 식으로. 옷 같은 경우는 너무 복합적이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시나요?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가장 낑기는 부분에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 주름을 제일 많이 그려주는 겁니다. 이 가장 낑기는 부분을 기준으로 옷이 이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딱 타이트하게 붙어 있겠죠, 살에. 그리고 팔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옷을 그릴 때는 이 외곽 라인을 제일 어둡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름은 조금 더 덜 어둡게, 이런 식으로 외곽을 기준으로 그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배바지를 하면은 이 부분처럼 이 배 부분이 가장 낑기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에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윗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 집중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려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 겨드랑이 부분이 많이 꺾이고 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 겨드랑이 부분에 집중해서 주름을 많이 그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바지를 그려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도 그려주는 거죠. 겨드랑이, 그리고 이 승모근 부분, 어깨 부분이 가장 달라붙고, 이 겨드랑이 주름 많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겨드랑이는 접힌 부분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름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라인만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팔, 이런 식으로 외곽에 집중도 하고, 이렇게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위주로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배바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 밑에 부분이 가장 많이 주름이 생기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그리면 좋지만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은 옷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름들보다 외곽 라인을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 같은 경우는 주름 하나하나까지 너무 어둡게 그려버리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주세요. 이 겨드랑이 부분 이런 식으로 안으로 말려서 들어갑니다. 어깨는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집중해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예시 그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장 튀어나오니까 어깨를 기준으로 주름을 생기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 주름은 더 연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외곽 라인 집중해서. 그리고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주름이 더 많이 생기겠죠. 쨍겨지니까. 이 꺾이는 부분에 이 외곽 라인 변동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나머지는 직선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이 적어도 꺾임이 많은 부분 외곽은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팔이 꺾이면서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외곽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옷은 외곽 라인에 집중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꺾이는 부분, 이런 꺾이는 부분 주름이 많아지면 이 부분 외곽 라인을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름을 많이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당기는 부분, 그리고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부분, 와이셔츠를 배에 넣거나 접히거나 그러면은 이 주변 부분에 주름이 정말 많아지겠죠. 그럼 이 부분 외곽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울퉁불퉁하게 변형만 시켜줘도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옷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빌드업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빌드업 클래스가 뭐냐면 인체부터 몸, 포즈, 그리고 옷까지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포즈와 옷 응용해서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사람을 그리기 전에 옷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옷은 가장 나중에 생각을 하고 비율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먼저 그려요. 원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먼저 얼굴의 크기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사용해서 비율을 정하기도 해요. 대충 예를 들어 7등신 정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표시하고 7개를 표시해 볼게요. 러프하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7등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러프하게 이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꼭 7등신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즈를 그리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서 있는 여성분을 그릴 거고 앞모습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몸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어깨가 휘어져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몸, 그리고 다리, 그리고 발,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앞부분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 주머니에 손을 넣은 포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도형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러프하게 몸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보면은 상체는 이렇게 2개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고 관절도 원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손, 뒷손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골반, 다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꺾이는 부분 관절,
이런 식으로 먼저 도형식으로 한 번 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머리카락도 추가를 해줄게요. 팔 부분도 도형 부분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포즈를 일단 처음에는 가이드라인, 선을 사용한 가이드라인과 간단한 도형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옷, 액세서리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을 최대한 너무 어둡지 않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외곽을 정리할 때 그때 어둡게 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방이 있고, 옷은 민소매를 사용하고 약간의 배가 보이고, 바지는 약간 통이 크게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옷의 주름에서 이렇게 끝에 접히는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부분을. 그리고 이 밴딩이 된 부분, 이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주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옷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뭐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시고, 이 전신을 그릴 때 얼굴은 또 그렇게 엄청 복잡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디테일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그릴 거예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방금 말했듯이 너무 복잡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게 얼굴이다 정도로만 느끼게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확신이 드는 부분만 어둠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여기서 팁이 뭐냐면, 외곽을 먼저 어둡게 그린 다음에 안부분은 이 외곽보다는 조금 더 밝게 색을 칠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선 승모근이 중요해요. 그냥 목이 있고 바로 몸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삼각형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승모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의 외곽을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몸보다는 더 튀어나올 거예요. 옷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가슴이 약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외곽도 잘 표시해 줍니다. 무언가 튀어나왔을 때는 주름이 생겨요. 이 안에 보시면 굴곡이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말했듯이 이 배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주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꺾이는 부분에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꺾이는 부분을 위주로 외곽을 그려주시면 되고, 배꼽, 그리고 가방, 더 튀어나온 외곽 라인부터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팔 부분을 그려줍니다. 팔을 그릴 때는 이런 관절 부분은 약간 둥글어요. 이런 식으로 외곽이 둥글고, 이 팔 부분도 약간 볼록하다가 다시 관절에서 튀어나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했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크게 팔이 안 나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가방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땐 삼각형을 생각해 주세요. 삼각형.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관절만 약간 튀어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보이는 팔 부분만 외곽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밴딩 바지는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이 주름이 많겠죠. 그러면 사각형 이런 걸 사용해서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밴딩으로부터 퍼져 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밴딩 기준으로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옷은 외곽 부분만 약간 어둡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름 같은 경우는 여기 주름이 진다 그러면 이 라인을 들고 이렇게 흐름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부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 이 옷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외곽 라인 어둡게 그려주시고, 이 부분이 약간 꺾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꺾이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밑부분 꺾이는 부분을 주름, 이런 식으로 옷을 그릴 때는 주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려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런 외곽 같은 경우
이 외곽 라인만 좀 어둡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신발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외곽만 잡으셔도 돼요. 이 팁을 사용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은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